여러분, 오늘은 두리안 먹으면서 최근 일상과 관련된 일들, 소소한 썰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지난주에 두리안 그 영상 올렸잖아요. 두리안 요즘에 너무 싸졌다, 그래서 두리안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보여드리고 먹는 장면은 촬영을 안 했더라고요. 약간 보시는 분들께서는 두리안을 실컷 사놓고 먹는 거는 안 보여주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AS이기도 합니다. 두리안 요거 새로 사왔어요. 엊그제 가가지고 새로 사왔고, 얘는 무상킹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싸더라고요. 무상킹이 보통 막 뭐 관광지 가서 하면 뭐 더 말도 할 거 없이 비싸고, 보통 근데 저희도 한 40링기대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막 싸다, 조그만한 무상킹 진짜 싸다 해도 38링깃? 그게 진짜 최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무상킹 살 때 1kg에 15링깃이었거든요. 역대급 가격이긴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3분의 1 수준? 근데 두리안 시즌이 끝난 것 같아요. 이번에 두리안 사러 갔을 때도 두리안 파는데 한 군데밖에 못 봤고, 제가 원래 가서 샀던 데도 이번에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두리안 산 데에서 아저씨가 두리안 시즌 한 2주면 끝날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이 모르겠어요. 사실 말레이시아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시즌을 정확히 딱 언제부터 언제야 이렇게 답하는 친구들은 잘 없고, 뭐 길거리에 그냥 보이면 우리 사 먹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구글에도 검색해보고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이랬을 때 보통 6월에서 8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시즌이 완전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어서 그런지 지금 제가 8월 4일에 이거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두리안 시즌이 좀 끝난 것 같다. 길에서 이제 두리안 잘 안 보이고, 저희 두리안 사러 가는 거기에서도 거의 파는 데를 못 봤다. 그래서 시즌이 왠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마지막 두리안, 이번 시즌 마지막 두리안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두리안 시즌, 큰 시즌, 작은 시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6월에서 8월을 보통 큰 시즌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한 1, 2월? 그때쯤 한번 작은 시즌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 시즌에 두리안 못 드신 분들은 다음 작은 시즌을 좀 노려보셔라. 두리안 맛있어요. 물론 냄새가 진짜 강력해요. 저희 두리안 좀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이 두리안 냄새가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냄새를 다 이깁니다. 김치 냄새 될 것도 아니에요. 두리안이 최고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만약에 놀러 오시면 호텔에서 진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호텔에서 드시면 벌금 내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두리안 영상 찍은 거에 두리안 맛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긴 했는데, 저는 약간 엄청나게 단 고구마 무스, 근데 크림도 좀 넣어서 엄청 달고 부드러운 고구마 무스에 약간의 그 두리안 향.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두리안 향이 싫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이 좀 꼬릿하다고 느끼는 그 두리안 향이 좀 첨가된 그 느낌에 가까운 것 같다. 처음에는 이게 과일 같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윤호도 처음에 좀 과일? 근데 먹었는데 이게 전혀 과일 맛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과일보다는 좀 디저트? 그런 느낌에 가까운 맛인 것 같습니다. 두리안 품종 저는 사실 다 좋아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깐풍 두리안도 되게 좋아하고, 그거는 좀 향은 살짝 더 약한 것 같은데 되게 달고 더 고구마스러운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하고, 무상킹을 가장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두리안 다 좋아합니다. 다 각자의 그것대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번 시즌에 두리안 2번밖에 못 먹어서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 두리안 AS. 두리안 사놓고 왜 먹는 장면은 빼먹었냐 이제 라는 피드백에 대한 AS를 좀 해봤고,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마운저로 때문입니다. 아니, 저는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께서 마운저를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신지 몰랐고, 댓글에 되게 꾸준하게 제가 이제
마흔자루 처음에 맞는다는 얘기하고 뭐 이제 운동하면서 살 몇 킬로 빠졌다 중간 정도에 한 번 더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마흔자루 관련된 얘기를 따로 영상에서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셨나 봐요. 제 거의 모든 영상에 하나 정도씩은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얼마나 빠지셨나요? 마흔자루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좀 소소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DM이나 이메일로 마흔자루 관련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어떻게 뭐 맞았냐, 어디 가서 맞았냐, 뭐 얼마에 샀냐, 이제 이런 거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 마흔자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일단 올해 1월 초? 1월 둘째 주인가 둘째 주? 뭐 그쯤부터 맞기 시작한 것 같고, 지난주에 마지막 그 마흔자루를 맞았거든요. 그니까 거의 꽉 찬 7개월인 거예요. 근데 이 7개월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맞진 않았어요. 일단 한국에 갈 때 제가 여기서 처방받은 마흔자루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흔자루 가져가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처방받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일주일은 놀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가기 직전에 마흔자루를 맞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은 별 생각 없이 놀고 일주일이 지났죠. 마흔자루를 맞아야겠다 하고 이제 동네 병원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딱 한국 갔을 때가 그 0.5mg짜리가 약간 품귀 현상이 막 있을 때,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가격도 되게 많이 좀 올라 있는 상태였고 저희 동네에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럼 이제 다른 멀리까지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좀 맞아야 되나? 약간 좀 지켜보자. 만약에 제가 한국에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었으니까 한 2주, 3주 지내다가 갑자기 몸무게가 팍 늘어나는 것 같다 생각하면은 그냥 한국 병원에 가서 처방해서 맞고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자. 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당연히 여기보다 좀 잘 먹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고 엄마도 계속 막 음식 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제가 평소처럼 많이 안 먹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적게 먹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먹던 딸이 이제 안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면서 음식도 많이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처럼 막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근데 나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안 먹을래 이런 마음은 아니었고,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먹겠다. 어차피 내가 한국에 왔는데 맛있는 거 먹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먹었거든요. 근데 한 3주가 지나도 살이 거의 안 찌는 거예요. 뭐 전날 조금 많이 먹고 자면 한 500g 뭐 이 정도 불어있긴 한데 살이 거의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유지가 되는 건가? 이러고 그냥 한 달을 지내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갔던 중간에 한 달은 아예 마흔자루를 안 맞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맞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또 맞다가 지난 2달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가장 좀 낮은 미리수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7달 중에 한 달은 아예 안 맞고, 2달은 약간 뭐 요즘에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서서히 이걸 좀 줄여가는 뭐 그런 단계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달에는 2.5mm, 0.25인가요? 0.25mg을 맞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0.5로 늘려가지고 쭉 맞았고, 그리고 한국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또 좀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좀 맞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딱딱딱 정확하게 맞진 않았고,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그렇게 마흔자루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흔자루 맞아서 몇 킬로 빠졌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와, 살 진짜 많이 빠졌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살은 10kg, 11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빠졌을 때 12kg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1kg 정도 쪘거든요. 그래서 10에서 11kg? 뭐 그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직도 체지방률이 평균 이상이에요. 그리고 근육량은 좀 낮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체지방률 좀 낮추고 근육 올릴 때까지 한 1, 2kg 정도만 조금 더 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기는 한데,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여기서 용량을 더 올리지 않으면 안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이제 어느 정도 목표한 만큼 빠졌는데 1, 2kg 더 빼겠다고 용량 올려가지고 맞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몸무게까지만 빼긴 했는데, 암튼 한 10
10kg, 11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작용이랄 거는 중간에 이제 마운자로 한참 하고 가장 살이 많이 막 팍팍 빠질 때 있잖아요. 빠르게 빠질 때. 그때 운동하러 가면은 약간 그 저혈압 증세처럼 어지럽고, 그리고 심박수가 갑자기 엄청 튀고 약간 이런 증상이 좀 있었는데, 제 생각에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마운자로 부작용이었다기보다는 살이 좀 한 번에 급격하게 빠져서 오는 좀 그런 증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딱 급격하게 빠지는 그 구간 외에는 또 그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저는 막 사람들이 흔히 호소하는 그런 부작용들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해당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막 마운자로 맞으면 잠을 잘 잔다, 뭐 혹은 잠을 못 잔다, 뭐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두통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특별히 저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 같다.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맞은 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마운자로 하면서 운동.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정도 전에 마지막으로 인바디를 재봤거든요. 처음에 마운자로 시작할 때랑 비교해서 근육량은 1kg 빠지고 나머지는 다 체지방으로 빠지긴 했어요. 근데도 그 전에 제가 이미 너무 근력 운동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고, 살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한 7kg가 찐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한 6년, 7년에 거쳐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제 전체 인생으로 생각했을 땐 좀 짧은 시간에 막 살이 찐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건강하지 않게 살이 많이 쪄 있어서 그랬는지 체지방량이 되게 높고 근육량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운동이 여전히 좀 필요하긴 하다. 근데 운동도 한국 갔다 와서 또 한 2달 정도 안 했다가 다시 한 지지난주쯤부터 하이록스도 다시 하고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운자로 맞는 거는 끝났지만 운동은 좀 계속 하면서 근육량도 늘리고 체지방률도 더 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마운자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떤 의견인 거지, 저는 의학적 지식이 당연히 없고 판단은 의사 선생님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위고비는 왜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지고 용량 조절해가지고 맞는 거고, 마운자로는 한 펜을 그냥 한 번에 맞는, 일회용으로 한 번에 맞는 그 형식이 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판매되는 마운자로는 한국 위고비랑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일정 용량이 들어있고 그걸 다이얼로 돌려서 조절해서 1회분 용량을 맞춰서 맞는 그 형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위고비 맞는 분들도 그 가장 큰 용량을 사가지고 용량을 조절해서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뭐 나눠 맞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마운자로는 그게 가능한 형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도 그렇고 마운자로도 그렇고 용량이 2배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2배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용량을 나눠 맞을 수 있으면 조금 경제적으로 맞을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마운자로는 그 다이얼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걸 제가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가장 큰, 여기는 1.0mm짜리가 가장 높은 용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1.5짜리는 말레이시아에는 안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가장 그 큰 용량을 사가지고 나눠서 맞았습니다. 그 용량을 제가 조절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여기 마운자로가 한국보다 가격이 용량 대비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나눠 맞으면 조금 경제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살짝의 팁. 그리고 이제 마운자로를 일단은 여기까지 맞고 앞으로는 좀 운동하고 근육량 늘리고 체지방률 낮추면서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저는 다이어트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전보다 음식 양도 좀 조절하고 제 생활 습관도 좀 바꾸고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긴 한데, 만약에 이제 잘 안 돼서 살이 조금 다시 찐다? 그러면 저는 그냥 마운자로 맞으면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여기서 나는 다 털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살이 좀 다시 한 5kg 이상 찐다? 그러면 마흔자로 다시 맞으면서 좀 조절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어느 정도 원하는 목표 몸무게를 도달했고 이제는 제가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 거지 살을 더 빼야 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지금 당장은 마흔자로 도움을 받고 있진 않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달 동안 한 2주에 한 번씩 간격으로 맞다가 이거 지난주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맞고 이제 마흔자로는 일단은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은 이미 10kg, 11kg 빠진 게 벌써 한 달 반, 2달 전 일이에요. 그 이후에는 마흔자로를 2주에 한 번씩 맞았지만 더 살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냥 저도 좀 유지한다. 그런 마음으로 맞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흔자로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 집 알아보고 있어요. 이사하려고. 근데 사실 이 집 여전히 좋아요. 저희가 이사 갈 때, 이 집에서 나갈 때는 이제 어딘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 집에 꽤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동네가 좀 이제 지겹다. 딱 이 동네에서도 4년을 살았고 이 동네 인근에서 6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윤호랑 저는 둘 다 이 동네가 좀 이제 너무 지겹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동네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이사 가고 싶은 동네랑 이사 가고 싶은 콘도가 완전 명확했어요. 무조건 우리는 여기 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 아이프라퍼티 부동산 앱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매물 같은 거 확인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한가 봐요. 저희 눈에 좋아 보이는 동네, 저희 눈에 좋아 보이는 콘도는 남들한테도 비슷한지 그 콘도가 되게 신축 콘도인데 무서운 속도로 입주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엔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집이 좀 마음에 든다 하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저희 예산을 완전 아득히 초과해버리고, 아니면 고양이가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런 집은 저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매물 자체가 너무 적어서 저희한테 선택지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동네 그 콘도를 가고 싶었는데 그 동네 그 콘도 못 갈 수도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난 몇 주는 그냥 아이프라퍼티 그 부동산 앱을 어느 동네로 찍어 놓는 게 아니라 쿠알라룸푸르 셀랑고르 전체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냥 집 하나씩 보면서 이 집은 어느 동네에 있지? 막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막 찾아보고 저희가 원하는 콘도, 원하는 지역 아닌 데들도 집을 좀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은 정했습니다. 계약까지 완료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집 보러 다닌 그 영상들은 다음 주에 아마 편집을 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들 중에 저희 집이 어디가 됐는지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이사하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사는 9월 말에 해요. 근데 아무튼 되게 원하는 게 굉장히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짝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상을 좀 보냈다.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갈 것 같다. 다른 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다른 데 알아본 데들이 또 좀 좋은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그 영상을 올릴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집 구하는 영상을 올릴 거니까 혹시나 쿠알라룸푸르에서 집 구하는 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뭐 저희도 모든 동네를 살아보고 뭐 모든 콘도들을 다 다녀본 건 아니어가지고 어떤 질문에든 다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드려 볼 테니까 댓글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여러분 이것도 원래 영상으로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먼저 스포를 좀 하자면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봤고요, 떨어졌습니다. 여기 또 운전면허 시험이 기본적으로는 두 파트예요. 도로주행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 파트가 있고 장내 파트가 있고 두 개인데 저는 두 개를 다 떨어졌어요. 두 개를 다 떨어졌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저 나름대로는 좀 억울함? 썰로 풀만한 포인트가 좀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원래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은 그 떨어진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광탈했기 때문에 심지어 도로주행은 밖에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시작할 때 이제 깜빡이 켜고 이렇게 탁 돌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그 장내에서 이제 몇 가지 사안들로 멘탈이 좀 나가 있었어요. 좀 짜증나기도 하고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멘탈이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주행을 보니까 저는 깜빡이를 안 켜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광탈해버렸다. 제가 저번에 막 너무 무섭다고 선생님이랑 싸웠다고 그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영상 올린 이후로 생각보다 적응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 수업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주차하는 것도 도로주행하는 것도 무섭긴 하지만 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잘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시험 전에 이제 여기는 그 목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모의 시험도 봐요. 근데 모의 시험도 되게 스무스하게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작 시험날 좀 약간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제 탈락하는 바람에 제가 거기에서 멘탈이 좀 나가가지고 영상도 못 찍고 좀 그런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운전면허를 다시 보러 갑니다. 운전면허 이 전체는 뭐 과정이랑 저희가 느낀 점이랑 해가지고 영상을 한 편을 또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운전면허 시험이 붙으면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떨어지면 영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윤호는 시험 붙었어요. 윤호는 윤호는 어제 시험일이었고 윤호는 시험 붙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 땄으니까 이제 그래도 다행이죠. 뭐 둘 다 못 땄으면 조금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땄으니까 뭐 이제 누구든 운전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떨어졌다. 이 얘기는 제가 운전면허 시험 붙으면 풀어볼게요. 안 붙으면 영원히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다음 주엔 꼭 붙고 싶거든요. 이게 남이 운전면허 떨어지면은 운전면허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수능 시험도 아니고. 아니 수능만 해도 인생 잘 사는데 운전면허 시험 뭐 떨어졌다고 뭐 별거야? 이게 남한테는 이게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떨어지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다. 이번 주는 두리안 먹방이 없는 건에 대해서 AS와 그리고 마운자로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셨어가지고 그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 뭐 이사 계획 그리고 운전면허 딸 계획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이제 집 구하기 영상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요즘에 KL 또 좋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진짜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쿠알라룸푸르 아무 데나 이제 가가지고 주변을 360도 돌아보면은 최소 크레인 10개는 볼 수 있다. 요즘에 윤호랑 그 얘기 맨날 하거든요. 진짜 그만큼 도시 전체가 약간 공사판이다. 콘도를 진짜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콘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콘도들도 좀 구경을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집 구하기 여정, 사실 이 여정도 좀 쉽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집 구하기 여정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